왜요? 내가 우리 딸 자랑하는 것도 못해요. 사위 될 사람이 우리 딸보다 능력도 없고. 전세요. 아니, 요즘 누가 전세로 살아요? 신혼집인데 당연히 매매로 알아보셔야죠. 2억이요? 아이고, 그 정도면 강남에서는 주차장도 못 사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제 말이 틀린가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건가요? 흥, 이게 다 내 실력이야. 내 아들 같은 월급쟁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도 이제 보니 아버지 딸이야. 호구같이 살래? 엄마가 이렇게 돈을 불렸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크게 벌어서 너 호강시켜 주려고 엄마가. 이런 충격적인 발언들을 한 어머니. 그리고 딸의 앞날까지 망치고만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35의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윤재호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말? 누구랑? 어떤 분이신데? 재호 씨의 아내 김순자 씨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마디인 성민이의 결혼 소식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제가 3개월 전부터 만나왔어요. 3개월? 그게 좀 짧지 않니? 재호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재호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신중하고 책임감 있던 아들이었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 우리 성민이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3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온 게 좀 갑작스럽구나. 아, 그게 서연이 어머님이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성민이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낀 재호 씨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하면 좋을까?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너무 급하지 않니? 재호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민이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님이 그날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여자 측에서 먼저 식당까지 예약하고 그러시니. 아이고 여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너무 꽉 막히게 굴면 안 되죠. 아내의 말에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그였지만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제가 좀 기가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재호 씨는 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중소기업 대리인 아들이 대기업 임원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걱정 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걸 아버지가 다 알지 않니? 부끄러울 게 뭐 있나? 그래도 제가 아직 변변찮아서. 이 녀석,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 대학 다닐 때 가해하면서 동생 학비도 보태고, 취직하자마자 매달 우리한테 용돈도 보내고. 재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자랐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거 다 합치면 2억 좀 넘을 거다. 그거 다 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어.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으신 돈인데. 이 녀석아, 내가 너 키우느라 쓴 돈보다 더 많이 벌어다 주지 않았니? 부모된 도리로 자식 결혼할 때 한번 제대로 해주고 싶다. 재호 씨의 말에 성민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근데 성민아, 네, 아버지. 혹시 서연이 부모님께서 결혼 조건 같은 걸 말씀하시진 않으시던가? 재호 씨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서연이 어머님이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보면 좋겠다고 하시긴 했어요. 강남이라.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알았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볼게. 아버지, 넌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서 보고 싶구나. 재호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였지만 강남의 집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걱정되세요. 그냥 우리 성민이 고생할까봐. 남자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면서 차근차근 일구면 되는 거죠. 그래도 빈손으로 시작하게 하고 싶진 않아. 여보 우리도 처음엔 전세 3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내의 말에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재호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나 자신 때문에 아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퇴직 교사라는 게 예비 사돈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온갖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재호 씨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맞췄던 양복을 꺼내 입어보니 어깨가 조금 헐렁했지만 새로 맞출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양복 좀 볼게요. 아내가 다가와 양복에 구겨진 주름을 다렸습니다. 우리 성민이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다. 재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상견례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아버님이시죠? 서연이의 어머니 정미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이 재호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역시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죠. 네, 윤재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어머, 성민 씨 어머님 참 젊어 보이시네요. 정미영 씨의 말투에는 과한 친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서연이가 참 예쁘네요.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그나저나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퇴직하신 거예요. 정미영 씨가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재호 씨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30년 정도 중학교에서. 아이고, 그러면 지금은 수입이 없으시겠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 몇몇 무료로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있고요. 무료로요? 아이고, 그래도 용돈이라도 받으셔야지. 정미영 씨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다 식을 것 같은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정미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아직도 대리시죠? 우리 서연이는 벌써 책임 간호사인데. 어머니. 서연이가 다시 한번 말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사돈 될 분들도 다 아셔야 할 것 아냐.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지. 재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참을 수 없었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이도 나름의 페이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늦은 것은 아이고, 요즘 세상에 능력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우리 서연이는 대학병원에서 연봉이 7천이 넘는데. 여보. 그제서야 서연이의 아버지 박상민 씨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 딸 자랑하는 것도 못해요. 사위 될 사람이 우리 딸보다 능력도 없고. 어머님. 이번에는 서연이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참. 알았어. 밥부터 먹자고. 겨우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재호 씨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죠.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참을 침묵하다 정미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강남 쪽으로 알아보셔야죠. 우리 서연이가 지금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재호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면 전세요. 아니 요즘 누가 전세로 살아요? 신혼집인데 당연히 매매로 알아보셔야죠. 정미영 씨는 마치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성민이한테 2억 정도는 보태줄 수 있는 2억이요? 아이고 그 정도면 강남에서는 주차장도 못 사요. 정미영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재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희도 서연이한테 5억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사돈댁에서 최소한 15억은. 여보. 이번에는 박상민 씨가 정말 강하게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참. 이런 걸 미리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더 곤란해지잖아요. 어차피 우리 서연이가 고생할 건데. 재호 씨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2억 남짓인데 갑자기 15억을 요구하다니. 어머님.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엄마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모았는지 엄마가 다 알지. 그런데 시댁에서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죄송합니다만 재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형편에 그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게요? 우리 서연이 보고 반지하에서 살라는 건가요? 어머니, 제발. 서연이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서연이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성민이가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휴, 다들 예민해서. 진정들 하시고 음식이나 드시죠. 정미영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 부부의 입맛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가 홀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택시 타고 갔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 씨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아내도 따라 일어났죠.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인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 것 같네요. 재호 씨의 단호한 어조에 정미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나요? 저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이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고 능력도 없다고 무시하면서 그게 좋은 조건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하지만 재호 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도 고개를 숙인 채 부모님을 따라 일어났죠. 식당을 나서는 순간 재호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상견례가 끝난 후 재호 씨의 가정은 며칠 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민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연이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여보, 밥이라도 좀 드세요. 아내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호 씨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걸까? 아니에요. 당신 판단이 맞았어요. 저런 분들하고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호 씨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어머님께서 전화하셨대요. 뭐라고 하시던? 우리 집에 찾아뵙고 싶다고. 재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무시하듯 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언제? 내일이요. 서연이도 같이 온대요. 다음 날 오후 정미영 씨가 서연이와 함께 재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서민 아파트였지만 재호 씨 부부는 늘 깔끔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정미영 씨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시죠. 재호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미영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재호 씨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 문제니까. 정미영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그것은 결혼 비용 견적서였습니다. 웨딩홀부터 신혼여행, 예물, 신혼집까지 총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재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신랑 측에서 20억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억이요. 재호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15억이라고 했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 강남 신혼집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재호 씨가 손을 들어 정미영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 여사님,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 아이고 형편. 딸 시집 보내는데 형편 따지면 어떡해요. 저희도 힘들어요. 서연이 호주 유학 보내느라 얼마나 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성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서연이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성민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 저 애가 갑자기 왜 저래요? 정 여사님, 재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서연이 만나면서 생활비를 더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서연이가 보태준 돈이었다고 해요. 정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알아보니까 서연이가 투자 실패로 빚을 많이 졌다던데 그것도 다 어머님이 하신 거라고. 뭐라고요? 병원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고 적금도 해약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어머님께 드렸다면서요. 재호 씨는 며칠 전 성민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서연이가 3년 전부터 어머니의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모두 어머니의 주식 투자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선생님이 상관하시리래. 맞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재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성민이한테 생활비를 보태준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죠. 우리 집 형편을 떠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미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서연이의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너 거기서... 정미영 씨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성민이와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성민이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연이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서연이 월급을 다 가져가신 것도, 제가 보낸 생활비로 어머님 주식 투자하신 것도, 성민아, 너 감히...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성민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미영 씨가 주식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교사 집안이랑 상견례 했는데 진짜 웃김 키우키우키우.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딸 인생 망치는 건데.
강남 아파트 사달라고 했더니 표정 봐야 됨 키우키우. 이게 다 무슨.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이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미영 씨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재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 이제 돌아가시죠.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 결혼 막으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재호 씨의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직장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3년 전 정미영 씨 때문에 제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와 서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 동생도 서연 씨처럼 간호사였어요. 정미영 씨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더니 결국 8천만 원을 떼먹었죠. 동생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서연 씨한테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서연 씨도 제 동생처럼 될까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정미영 씨의 과거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 전과는 물론 불법 대부업 혐의로 입건된 기록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정미영 씨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카페 캡처 화면이 있었습니다. 내 딸 시집 보내면서 사기치는 법. 사위될 놈 봉으로 만드는 팁. 결혼 빙자 투자 사기의 정석. 이런. 재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고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운영하셨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원수가 1000명이 넘어요. 다들 딸 결혼시키면서 사기치는 법을 공유하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정미영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김지은, 감히 내가. 정미영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넌 가만히 있어.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정미영 씨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이거나 봐.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그것은 주식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수십억 원의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서연이 돈으로 투자해서 번 거예요? 재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내 실력이야. 내 아들 같은 월급쟁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어머니, 제발. 서연이가 울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미영 씨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너도 이제 보니 아버지 딸이야? 호구같이 살래? 엄마가 이렇게 돈을 불렸는데. 그래서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김지은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그 돈 다 잃으신 거죠? 어제 새벽 주식 폭락할 때. 순간 정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새벽 증시 폭락으로 레버리지 계좌가 다 날아갔다면서요? 거짓말이야. 이건 다. 정미영 씨가 갑자기 서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크게 벌어서 너 호강시켜주려고. 엄마가. 성민이가 재빨리 서연이를 감쌌습니다. 정미영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이제 어떡해. 얼마죠? 재호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잃으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20. 정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억.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성민이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거, 빌린 거, 다 넣었는데. 빌린 거라뇨? 재호 씨의 질문에 김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사채까지 쓰신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월 5%.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정미영 씨가 갑자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쫓아나갔지만 그녀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울면서 뛰어나가려 했지만 성민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도망가. 도망가서 살아. 엄마는. 정미영 씨의 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호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성민이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정미영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밤중임에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미영 씨의 병실 앞에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경찰들도 들어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떡하죠? 성민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고 정미영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의 아버지 박상민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럴 수가. 박상민 씨의 모습은 하룻밤 새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성민이가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박상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 씨, 미안하네. 우리 서연이하고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무슨?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서연이가 연대보증을 선 것도 모자라 우리 집 등기부등본까지 담보로 잡혀있더군. 재호 씨는 놀라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그것도 모자라 서연이 명의로. 우리 지방에 있는 토지까지. 박상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파산밖에 길이 없어. 서연이도 연대보증 때문에 평생 빚더미에서 살게 생겼는데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야. 아버님, 그래도 서연이가. 성민이가 애타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박상민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젊은데. 이런 빚더미 속에 휘말리지 마. 서연이도. 내가 데리고 갈게. 그때였습니다. 재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네.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4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아버지. 선생님. 성민이와 박상민 씨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박 선생님, 제 아들이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좋은 아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압니다. 재호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너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미영 씨가. 무슨 일이죠?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12층 병실에는 창문 아래로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미영 씨는 그걸 타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미영 씨가 도망가기 전 입원 수속할 때 썼던 카드로 병원 ATM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카드는 서연이의 명의였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가... 깨어난 서연이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이가 그녀를 꼭 안았지만 서연이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때 재호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재호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우리 동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누가 내 도장을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러 왔다고.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대. 재호 씨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미영 씨는 도망가기 전 마지막으로 재호 씨의 집까지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 아버지,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해둔 게 있단다. 재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성민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경찰서 조사실. 수갑을 찬 정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재호 씨였습니다. 정 여사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30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중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도 있고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사이버 수사대 경찰도 있죠. 정미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정 여사님의 모든 불법 계좌 내역, 주식 커뮤니티 활동, 사기 행각의 증거. 제자들이 이틀 만에 다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 피해자만 127명. 총 피해액이 83억이더군요. 그리고 재호 씨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도망가기 전 서연이 명의로 현금 서비스 받으신 것까지 전부 CCTV에 찍혔습니다. 정미영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저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라고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 인생을 망치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시나요? 서연이가 지금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뭐라고요? 정미영 씨가 벌떡 일어섰지만 수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민이가 발견해서 살았습니다만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재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연이만. 이제 와서 무슨.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박상민 씨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이제 우리 서연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지났어. 당신이 우리 가족 인생을 망쳐놓은 그 순간에. 박상민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재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된 모든 불법 대출과 연대보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재호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동안의 사기 행각을 상세히 자백하실 것. 둘째, 서연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그 아이의 앞길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그 큰 돈을. 제가 30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장학금 형식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 인생에 작은 도움을 준 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재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사로 살아오면서 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의 미래를 망치려 하신 분이 계시니.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영 씨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재호 씨의 집 거실에는 성민이와 서연이, 그리고 박상민 씨가 모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박상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재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너는 우리 성민이하고 새 출발하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와 성민이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재호 씨의 제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그들은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정미영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재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생은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의 말에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된 서연아. 너희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재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딸값이 얼만데요? 라는 말로 시작된 한 가족의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부디 돈이 아닌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